유치원생을 폭염 속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원장과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이 무효화됐습니다. 원장 스스로 징계를 요청해야 징계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때문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윤장현 시장이 특검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광주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지만 노사의 시각차가 큽니다. 30대 정신질환자가 대낮에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다 투신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여름 유치원 원생을 차량에 방치해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시 교육청이 해당 원장과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청의 조치가 무효화됐습니다. 원장 스스로 징계를 요청해야 징계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4살 최모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군은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고 해당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명령과 함께 원장과 유치원 교사 2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는 해당 원장이 제기한 교육부의 소청 심사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62조에 따라 원장과 교사들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교육부는 64조를 적용해 임명권자인 원장이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를 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징계를 걸려고 자기가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따르면.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원장 스스로가 징계를 요청하기 전까지 교육청은 어떠한 인사상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립 유치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청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지원이 분명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시킨 사립학교법. 셀프 징계를 강요하는 법 테두리 속에서 누가 징계를 자청하겠냐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때문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호월 전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박용수 특검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홍 작가의 선정 경위부터 전시 무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으로 140여 쪽 분량입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볼 때 다음 수순은 관련자에 대한 조사. 대상은 당시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이기도 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시장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압력을 받았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정이 처한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돌파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광주시는 아직까지 어떤 요구도 없었다면서도 특검팀이 윤 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수사 때문에도 윤 시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세월 5월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이 대응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나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윤 시장의 진술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월 5월 전시 논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계기가 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도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된 지 50일 만에 전남 지역의 닭오리 사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전남 지역 닭 사용량은 4,900여 농가에 1,740만 마리, 오리는 290여 농가에 345만 7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AI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말과 비교하면 닭은 42.3%, 오리는 64.4% 줄었습니다. 한편 나주시 왕곡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돼 오리 5만 6천여 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틀어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노사는 물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냉장고문을 만들고 있는 54살의 이성남 씨. 최근 정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이 법제화됐기 때문입니다. 계속 해왔던 것인데 가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면은 더 배워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던 일이니까 하던 일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노림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 임금 피크제나 성과급 도입 등을 압박해서 전반적인 임금 체계를 손보려 한다는 겁니다. 성과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정년 연장의 정부의 숨은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바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한 지역 기업들에게 획일적 고용 보장을 강요하는 건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런 60대 정년 과연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을지 참 제일 또 기대 반 우려 반이고. 이를 바라보는 비정규직들은 사실상 남의 얘기인 정년 연장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이 실은 될지 안 될지도 불안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났다라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에 발맞춰 추진된 60세 정년 의무화. 노사 합의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근로 현장에선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빌라 4층에서 35살 문모 씨가 흉기 10여 점과 가재도구를 빌라 밖으로 던지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빌라에서 투신한 문 씨도 에어매트 위로 떨어져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질환자인 문 씨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저항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광주 북구의 한 대형마트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틈타 10만 원가량의 겨울용 외투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5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아들의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새 옷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보인 조선업체들이 올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실적 회복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계 4위, 전남에 본사를 둔 최대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해 수주한 선박은 8척에 6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올해 25억 달러, 29척 수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18년 좋은 물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미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70% 수준으로 낮췄고 사무직 10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계열사인 대한조선의 수주 전량은 17척. 올해 추가 수주를 계속해야만 2년치 좋은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력 건조 선박인 화학제품 운반선과 유조선 시장이 회복되고 있어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가 건조할 물량은 이미 확보했지만 수주 가뭄은 또 계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조선업체들 역시 올 상반기를 버티는 게 관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4,000명이 떠난 산업 현장은 당분간 빈자리로 남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운업 회복과 친환경 선박 발주가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부터 조선업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논의와 아울러서 정부 지원의 어떤 대책도 좀 심도 깊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선업의 회복세는 올 한 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유지와 선박 수주 성공 소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월이) 되면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챙겨야죠.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예상할 수 있어서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면요.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통해 절세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연봉에 따른 다양한 절세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한국납세자연맹이 시작한 연봉 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연봉만 입력을 하면 내 연봉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써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요.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지난해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량이 50만 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량은 49만 8천여 대로 목표 생산량인 53만 대를 밑돌았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014년과 15년에는 2년 연속 50만 대 이상을 돌파했지만 지난해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수출 환경이 좋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1년 이후 35년 만에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339명으로 2015년보다 78명이 줄었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53명에서 29명으로 45%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981년 395명에서 1990년 1000명을 넘어섰다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이솔루션에서 1000만 원, 화사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제3기 이사회 구성을 앞두고 대학 안팎에서 내홍조지 밀고 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이사장의 부당한 업무 추진비 환수와 함께 3기 이사회는 공익이사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방이사인 김창훈 조선대 이사도 내부 통신망을 통해 3기 이사진은 옛 경영진 세력을 배제하고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은 광주과기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올해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명회는 R&D 관심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정책 대상별로 이달 말까지 총 15차례 이상 진행됩니다.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상장 예외 품목 시행을 놓고 광주 도매시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쪽파 생산자 연합회는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 9개 도매시장이 상장 예외 품목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유통구조의 다양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쪽파는 광주시의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상장 예외 품목으로 시범 운행이 추진되어 왔지만 광주 도매시장 관리위원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과 구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제3지대론을 비판하며 야권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촛불 민심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염원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조기 개헌과 반기문 연대론 등을 앞세워 야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연대와 통합의 길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